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분개 적고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못 넣은 건 넣으세요. 7월 22일 날 당좌 수표로 수령했대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남이 발행한 수표 뭐죠? 현금이에요. 뭐예요? 현금. 내가 발행하면요? 당좌예금. 그래서 현금 얼마요? 135만원. 그 다음에 받은 약속어음 무슨 어음? 네, 받으러 얼마요? 135만원. 어디? 강남. 이렇게 적어놓고 몇 월 며칠 가세요? 네, 7월 22일 가세요. 그래서 7월 22일에다가 왜 안 나와? 차변에 현금 135.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강남. 틀리신 분은 고치시고. 그래도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무슨 예금? 당좌예금.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요것도 은근 왜 이래? 잘 나옵니다. 두 가지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8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0% 공장. 60%면 얼마죠? 네, 180이에요. 얼마요? 180. 공장이니까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사예요. 800번대 복리 후생비. 120. 무슨 예금? 보통 예금. 300. 그 다음에 요걸 몇 월 며칠 가서 등록하세요? 8월 3일. 그리고 분개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눈에 조금씩 더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뭐든지 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보여요. 어떻게 하면은 요게 되겠구나. 요럴 때는 요거 쓰면 되겠구나. 요런 게 해보니까 하나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앞으로 이거 종종 볼 건데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줄 때는 예수금.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가끔씩 저런 것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저기 강사 부른 다음에 강사들한테 돈 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무슨 금이에요? 예수금이에요. 세금 띄면. 그 다음에 반대로 받을 때는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지문에 이자 나오거나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선납세금. 그래서 지금은 이자 수익 나왔죠. 그래도 뭐가 기억나야 돼요? 선납세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납세금 얼마냐면 38,000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오셨대요? 169,200원 들어왔대요. 얼마 들어왔대요? 169,200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자 얼마 받았어요? 20만원. 요거를 몇 월 며칠에다가 등록하세요? 9월 28일 가셔서 등록을 해주세요. 9월 28일 가셔서 차변에 이거 왜 이래? 선납세금 38,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169,2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수입.
모욕, 수입. 네. 수입 나오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맨날 하는 말인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0월 5일 차변의 원재료 330, 현금 얼마요? 330. 그래서 정리하시고 몇 월 며칠에다 넣으세요? 10월 5일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330.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3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입력 못하신 분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별표 3개. 오늘 푸는 것 중에서 5번이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5번. 그래서 5번은 별표가 3개입니다. 일단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보통주. 무슨 주요? 보통주.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자본금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네,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무슨 주? 우선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주 몇 주요? 만주. 주당 얼마요? 2만원. 액면가 얼마요? 만원.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만주에 만원이면 얼마죠? 만주에 만원이면 1억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와요? 1억. 1억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 얼마 들어왔다고요? 2억.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에 관련 계정을 조회. 요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줄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회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조회. 일반 전표에서 조회하라고 나오면 여기 가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어디로 가시라고요?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저도 이쪽 저쪽 찾아봤는데 해보니까 합잔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해라?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아니면 제 거 보셔도 돼요. 여기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밑에. 어디 밑에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밑에.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2일. 그리고 이 자본금 나오면 찾아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하고 뭐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왜 그러냐면 주식으로 이익 난 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식으로 뭐 볼 수도 있죠?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으로 손해 본 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어요. 얼마 있죠?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2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맞추시려면. 근데 우리의 목표는 솔직히 5번을 맞추는 게 아니고 5번 빼고 나머지 맞추는 게 목표긴 합니다. 5번은 준비한다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준비하면 어느 정도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었다고요? 200이 아니고 얼마였죠? 2000이었죠. 그래서 얼마 있었다고요? 2000. 여기 2000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일단 적으세요. 8000.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적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시간 있을 때, 천천히 해드릴 수 있을 때,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이제 자본은 상계처리인데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계처리가 뭐냐면 1억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죠? 지금 2억에 발행했어요. 얼마에 발행했어요? 2억. 2억. 그러면 1억짜리 2억에 발행하면 얼마 이익? 1억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이라고요? 1억 이익. 기존에 손해본 게 얼마 있었죠? 2천만 원 있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손해본 거라 그랬어요. 뭐 본 거라고요? 손해본 거. 그래서 보시면 1억 이익 났는데 얼마 손해봤다? 2천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익은 얼마다? 8천만 원이 뭐가 되는 거다? 이익이 되는 거다. 요걸 상계처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 그래서 상계처리라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익이나 손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익 난 거를 손해본 거 있으면 기존 거를 빼고 계산하는 거. 요거를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 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몇 월 며칠 가서 등록하세요? 11월 12일 가서 요거 3개 등록하세요. 이거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11월 12일 가셔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억,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1억. 아이고.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뭐요?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었어요? 2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 그러니까 넣는 건 그냥 그대로 치면 돼요. 근데 항상 넣기 전에 뭐가 중요해요? 분계가 중요한데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배서. 이건 외우셔도 돼요. 지문에 배서 나올 때 있어요. 뭐 나올 때 있다고요? 배서.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뭘로 처리하시냐면은 저걸로 처리하세요. 받으러. 근데 지금 힌트는 주긴 줬어요. 여기 받은 어음이라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 한국.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어디요? 150 여기는 세화. 그래서 요거를 일반전표 몇 월 며칠이요? 11월 16일에 또 넣으세요. 그래서 16일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요 정도 분계는 시험장 가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뭐 요 분계는 아주 어려운 분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150.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여기는 어디요? 세화. 이렇게 넣으시면 끝.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몇 번 빼고 맞출 생각 하시라고요? 5번. 5번 빼고 나머지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무슨 전표요? 메인 매출 전표. 12시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7월 며칠이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전자계산서. 뭐라고요?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이건 100%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7월 15일 하시고 매입의 면세.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플라워,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거래처니까 800번대 뭐요? 접대비. 그리고 이거 불공 아니에요. 네, 불공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불공 되려면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미지, 극급. 적으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문제 나오면 불공이라고 잘 써요. 근데 불공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없는 불공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메인 매출 전표 몇 월 며칠이요? 7월 15일.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오시고 7월 15일 오셔서 등록하세요. 7월 15일 날 매입의 면세. 그 다음에 화환 22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플라워.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차변의 접대비 800번대, 대변의 미지, 극급 넣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트럭하고 취득가의 감가상각도계. 요거는 입력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저번에 분기 연습은 좀 했는데 어쨌든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취득원가 얼마죠? 네, 3,500. 감가 얼마예요? 1,650. 빼면 얼마죠? 1,850 나와요.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원에 팔았죠? 그래서 150만원 뭐요? 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150만원 이익.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분개하시면 돼요. 8월 1일 날 매출의 과세의 백두의 여. 그래서 대변의 차량 운반구 3,500. 차변에 뭐요? 감가상각 노객 1,650.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미수금 2,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150. 유형자산 뭐요? 처분 2.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요거 몇 월 며칠로 오세요? 8월 1일. 그리고 얘는 입력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력도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오셔서 매출과세 트럭. 여기 위에다 얼마 쳐야 될까요? 3,500 치시면 안 돼요. 여긴 무조건 사고판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쳐야 돼요? 2,000 쳐야 돼요. 왜냐면 2,000 쳐야 세금이 200이 나와요. 3,500 치면 얼마 나와요? 350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에 2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백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자는 여 1번 넣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요? 네, 3번 넣고. 여기 보세요.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얘하고 똑같이만 넣으면 돼요. 그래도 제품 매출 아니죠. 그래서 뭘로 바꾸세요? 차량 문방구 3,500. 그 다음에 대변 먼저 했으면 대변 먼저 끝내세요. 유형자산 처분이 150.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보세요. 감가 넣을 때 지금 차량 문방구니까 요걸로 넣어야 돼요. 차량에 대한 뭐요?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금? 미수금.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밑에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든 분계 적은 거하고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왜냐면 거기 밑에가 분계 넣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넣는 연습도 수시로 좀 해주셔야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론은 매출의 현과예요. 현금 영수증 과세를 뭐라 그래요? 현과. 누구한테 팔았죠? 김민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얼마요? 55만원. 정리하세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다 등록하세요? 10월 20일. 그래서 매출의 현과의 제품. 그 다음에 50만원에 5만원 김민국.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6인승 전자세금 계산서. 몇 인승이요? 6인승.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죠? 불공.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보료,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 1000cc 경차. 몇 인승? 8인승. 그래서 여기 몇 인승이에요? 6인승이에요. 그래서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그
그러니까 그게 힌트라고 준 거예요. 몇 인승이요? 6인승. 예, 그게 힌트라고 이 문제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뭐다? 불공이다. 그래서 12월 1일은 매입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자동차, 전자는 여. 우리 자동차 뭐라 그러죠? 자동차. 근데 여기 보시면 빌렸죠? 네, 빌리는 거 뭐라 그래요? 네, 임차료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차료.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99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99만원. 왜냐면 불공일 때는 부가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몇 월 며칠로 오세요? 12월 1일로 오세요. 12월 1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매입 불공 품목은 승용차. 그 다음에 얼마 줬다고요? 90만원에 9만원이에요. 왜 90만원에 9만원이죠? 네, 아니요. 거기 써있죠. 부가가치세 뭐요? 포함. 네, 포함이 되려면 얼마에 얼마 해야 돼요? 90만원에 9만원이면 합쳐서 얼마죠? 99만원. 그래서 90만원에 9만원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 그 다음에 꼭 요거 잡아주셔야 돼요. 불공일 때. 불공, 사유. 지금 사유는 뭐죠? 비영업용 뭐요? 소형 승용차. 네, 요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붕괴는 혼합 잡고 차변에 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가 적은 거하고 어떻게만 만든다? 똑같이. 네, 이렇게 만드시면은 끝.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밑에 넣을 때는 그냥 붕괴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가 붕괴 넣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리면 뭐라고요? 임차료예요. 그 다음에 12월 9일 12월 9일은 저기에 밑줄 쳐주세요. 임차료랑 전자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임차료하고 무슨 요금 있죠? 공장, 무슨 요금? 전기요금.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입의 과세 동국여. 그 다음에 차변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임차료 400. 그 다음에 공장 전기요금 뭐라 그랬죠? 네, 전력비. 무슨 비요? 전력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력비 얼마요? 70만원. 왜 7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써있죠. 얼마라고 써있어요? 네, 70만원. 그래서 70만원 쓰시고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4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수표 발행했죠. 무슨 예금? 당좌예금 517만원. 일단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가서 넣으세요? 12월 9일. 근데 원래 품목이 지금 몇 개죠? 품목이 2개예요. 몇 개예요? 2개. 그럴 때는 원래는 무슨 거래? 복수 거래예요. 여기 위에 무슨 거래라고 있어요? 복수 거래.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임차료 400에 40.
그 다음에 전력비, 전기요금 얼마요? 전기요금 70에 7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넣어보세요, 일단. 그래서 등록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ESC 누르면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동국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혼합 잡고 원재료 아니고 임차료 500번대 400, 그 다음에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 70,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다? 당좌 예금. 마무리 하세요. 그러니까 밑에는 항상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고요? 분계하고 똑같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사고판 금액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0에 샀으니까 47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내국신용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신용장이요? 우리 영세는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옵시다. 하나만.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원재료를 샀습니다. 뭐를 사셨다고요? 원재료를 산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30일은 매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세가 되는 거예요. 영세는 매입의 영세도 있고 매출의 영세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어디죠? 한울.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를 사셨는데 얼마치 사셨다고요? 5천만원. 그 다음에 주기는 줬는데 뭘로 드렸죠? 거기 보시면 뭘로 줬대요? 외상 50%는 배서 양도했대요. 배서하면 무슨 어음? 받으러 2,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줬어요. 줬으니까 무슨 어음? 지급어음. 얼마요? 2,500. 정리하시고 몇 월 며칠 가서 넣으세요? 12월 30일 가서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30일) 오셔서 매입의 영세 원재료,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5,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울,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는 혼합작고,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어음이요? 네, 대변에 받을 어음 2,500,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급어음 얼마요? 2,5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몇 분이냐? 여기 35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못하시거나 이상한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시면